네, 침묵을 이어가던 한동훈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주목되는 건 용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용산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는데 시기를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때그때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자에도 보면은 내가 이거를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까 봐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하기 싫다라는 것들을 애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려 얘기하다가 계속 지지도는 하락하고 당과 용산 대통령실 모두가 지금 늪으로 빠져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집이 화재가 불이 나서 헐헐 타고 있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내가 물 갖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결국은 그 국민적 분노 거기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고 난 몰라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시기를 끈다고 해서 이게 뭐 가라앉을 부분인지 이거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주말 동안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장외 집회, 개헌 등 전방위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장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권 탄핵과 2024년 지금의 민심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고 파악하세요? 토요일에 분위기 느끼셨나요? 지금의 정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혼재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막 혼재돼 있어요, 그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뭐 하야라든가 탄핵이라든가 개헌 후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정치의 스트럭처가 정치 구조가 좀 다른 게 2016년과 2024년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2016년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은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지난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야권에게 192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국정 실패에 대한 그 질책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야라는 것이 지난 총선의 민심의 반영인 겁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친윤계 김민전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안개가 좀 걷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대통령이 그저 좋은 말을 한 것뿐이고 야당이 평지풍파를 일으켜도 드러난 건 흉매와 짚는 사진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물밑 협상 대신 물 위에 드러내는 한동훈 대표 스타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좀 안개가 거쳐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이건 단순히 좋은 말 한 거잖아요. 의견 표명한 거잖아요. 이게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기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어쨌든 조금 더 진실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정치 풍파를 일으켰는가. 넣은 것은 결국 취한 말이도 안 넣은 거 아닌가. 저는 넣은 것은 흉내와 씹는 사진 하나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함께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정당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협상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